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방금 벌어졌습니다. 시장은 마치 바닥이 없는 것처럼 맹렬하게 폭락했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털어냈으며 그리고는 마치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는 듯이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두 자릿수의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깜빡이기도 전에 우리는 다시 전고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일부 전문가들은 터무니없게 들리는 가격 수준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이것은 가격이 서서히 오르고 몇 달 동안 숨을 고르며 투자자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그런 점잖고 느긋한 강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정이 주나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측정되는 그런 종류의 전진입니다. 잠시 눈을 깜빡이면 단순히 캔들 하나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거대한 이동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은의 이러한 기이한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와 채찍질하듯 휩쓸어버리는 매도세가 왜 계속해서 실패하는지, 그리고 방금 감지된 거대한 트리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철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왜 다음 단계가 뒤늦게 진입한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일찍 진입한 구매자들에게는 깊은 감사를 느끼게 할 국면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시장은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에서 적정 가치로 직선을 그리며 이동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과잉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갇혀있고 압축되어 있었으며 철저히 무시당했던 시장이 새로운 현실로 걸어 들어갈 때 그것은 차분하게 걷지 않습니다. 종종 그 현실을 뚫고 지나가며 오버슈팅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의를 다시 쓰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은시장은 아주 오랫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은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은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은은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단순한 산업용 원자재도 아닙니다. 은은 돈이며 종이 화폐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는 자산입니다. 이것은 은이 동시에 두 개의 파도를 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두 파도가 동기화될 때 우리는 평범한 랠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퀴즈와 필사적인 쟁탈전, 그리고 출구로 향하는 거대한 군중의 쇄도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대중들은 계속해서 오판을 합니다. 가격이 솟구칠 때마다 똑같은 합창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팔아라, 이익을 실현해라,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돌파 지점을 다시 테스트해야 한다. 평온한 시장에서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시장은 빠르게 덤핑되었고 나약한 손들을 처벌했으며 느긋하고 편안한 진입 시점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순식간에 회복했습니다. 그런 종류의 움직임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기저에 깔린 매수세가 공황 매도세보다 강력하며 가격을 억누르려는 세력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매수세가 그토록 강한 것일까요? 우리는 은을 더 높이 밀어올릴 수 있는 두 가지 엔진으로 나누어 분석해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공포라는 감정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차트를 보며 붉은색 장대 음봉이 꽂히는 것을 볼 때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은 자산을 보호하고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시장, 특히 은과 같은 귀금속 시장에서 그러한 본능적 반응은 종종 스마트머니의 먹잇감이 됩니다. 거대 기관들, 현명한 자금들은 모든 것이 푸르고 평화로울 때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중의 비명 속에서 공포가 정점에 달하고 가격이 단기적으로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밀려났을 때 매수합니다. 최근의 V자형 반등은 거대 자본이 대기하고 있다가 대중의 심리적 허점을 틈타 저가 물량을 삼켜버렸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명확한 신호와 직설적인 화법을 원하신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 심리에 대해, 그리고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에서의 생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가격이 폭락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자신의 투자 결정에 대한 의심이었습니까? 이 금속을 믿은 것이 실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장이 여러분에게 느끼게 하고 싶었던 감정입니다. 시장은 여러분이 의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손을 놓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는 보유자들이 떠나야만 이 기차는 비로소 가벼워져서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베테랑 모멘텀 분석가는 최근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지적했습니다. 비록 그의 정확한 수치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기술적 분석가들이 계속해서 저지르는 실수는 은이 지난 몇 년 동안 움직였던 방식대로 앞으로도 움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차트를 확대하고 일반적인 과매수 및 과매도 범위를 측정하고 마치 시장이 그들의 자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깔끔하고 작은 목표가를 설정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수년간 자신을 가두었던 감옥을 탈출할 때 평범한 규칙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시기에는 압축되었던 폭발이 가속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몇 달 동안 일어날 움직임이 몇 주 만에, 몇 주 동안 일어날 움직임이 며칠 만에 일어납니다. 역사를 통틀어 보면 장기적인 범위가 마침내 깨지고 시장이 단순히 더 높이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으로 재가격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새로운 현실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할 때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현실이 시작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은 낡은 현실에 탐을 내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전 천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는 군중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의해 짓밟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낡은 경계를 마치 영원한 법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지루함, 잘못된 포지셔닝, 그리고 불신에 의해 만들어진 심리적 저지선일 뿐입니다. 일단 시장이 그런 종류의 천장을 뚫고 지지하게 되면 그 천장은 더 이상 천장이 아닙니다. 시장이 사람들이 믿기를 멈추는 다음 장소를 찾을 때까지 그것은 바닥이 됩니다. 이제 목표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흥분하거나 눈을 뒤집을 것입니다. 널리 논의되는 한 가지 전망은 금융 스트레스가 심화될 경우 은이 수백 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함께 최소한 낮은 세 자릿수의 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것이 보장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일까요? 역시 아닙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방식은 200달러나 500달러를 찍을 것인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방식은 어떤 종류의 시장 구조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할 것인가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면 가격이 댓글창을 녹아내리게 만들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할 때 감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극단적이지만 논리적 근거가 충분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끈질긴 인플레이션, 기록적인 수준의 글로벌 부채,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 이 모든 요소들은 은의 첫 번째 엔진, 바로 화폐적 엔진의 연료입니다. 사람들이 은을 다시 돈으로 취급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은을 원자재 거래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화폐 리스크로부터의 탈출구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수요는 가격에 민감해지기를 멈춥니다. 사람들은 싸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안인 종이 화폐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사이클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화폐적 수요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립니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하나의 트리거가 당겨집니다. 정책의 변화일 수도 있고 유동성 이벤트일 수도 있으며 신뢰의 균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세는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켠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시장은 여러분에게 논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차에 타고 있거나 아니면 먼지 속으로 사라지는 기차를 승강장에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화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째 엔진, 더 냉혹하지만 더 파괴적인 산업적 엔진이 있습니다. 은은 현대 세계의 배선 속에 있습니다. 기술, 전기화, 태양광, 데이터, 인프라, 당신이 어떤 유행어를 선호하든 은은 그 내장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계속 과소평가하는 이야기는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해서 산업 수요가 예의 바르게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마감일이 있고 계약이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구매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합니다. 추세를 보기 위해 완벽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행동하는 방식에서 그 긴장감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하는 빠른 하락, 순식간에 잡아먹히는 딥딥, 함정처럼 느껴지는 후퇴. 그것은 증가하는 관심과 충돌하는 공급 부족 압력의 지문입니다. 이 시리즈의 다음 부분에서는 이 두 가지 엔진 각각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왜 이 부족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수치와 증거를 해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은 두 얼굴의 시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단기 투기자들의 공포가, 다른 쪽에는 장기 투자자들의 탐욕과 필수적인 산업 수요가 있습니다. 이 두 힘의 충돌은 격렬한 변동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게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가장 큰 보상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털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변동성이 압축되었다가 확장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가격이 갇힌 것처럼 느껴지고 열정이 죽어가며 오직 고집센 보유자들만이 남아있는 긴 기간을 겪습니다. 그러다 일단 돌파가 일어나면 그것은 친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감정적 반응이 연료의 일부입니다. 지루함에 못 이겨 매도했다가 판 직후에 가격이 치솟는 것을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감정, 그 후회야말로 나중에 대중을 다시 고점에 물리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분석하고 있는 우리는 냉철함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모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은시장의 낡은 법칙들이 우리 눈앞에서 다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제작성된 규칙의 첫 번째 장은 바로 금속 그 자체의 물리적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차트와 캔들, 보조지표를 잠시 치워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기계적 구조를 들여다봅시다. 은을 단순히 거래소 화면에서 깜빡이는 숫자로만 본다면 당신은 전체 그림의 절반, 아니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은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두 번째 엔진, 바로 산업적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지금껏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가열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이 대체 불가능한 금속이라는 점입니다. 주기율 표상의 모든 원소 중에서 은은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가장 뛰어난 금속입니다. 구리도, 금도, 알루미늄도 물리적 특성 면에서 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디지털 시대, 그린 에너지 혁명, AI 시대라고 부르는 모든 거창한 트렌드들이 실제로는 하드웨어, 즉 물리적인 칩과 배선, 그리고 패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 EV,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대한 AI 서버까지 이 모든 것의 심장부에는 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이 없으면 현대 기술은 작동을 멈춥니다. 여기서 가격 비탄력성이라는 경제학적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번 강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첨단 미사일 시스템을 만드는 방위산업체나 고성능 전기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기업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제품 하나에 들어가는 은의 양은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그 소량의 은이 없으면 제품 자체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온스당 30달러에서 60달러로, 심지어 100달러로 폭등한다면 그들이 은 구매를 중단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급이 부족해질 기미가 보이면 가격을 불문하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이나 수만 달러짜리 전기차 생산 라인을 고작 몇 달러의 은 가격 상승 때문에 멈출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 수요는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예의 바르게 멈춰서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납기일이 있고 계약이 있으며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 시장의 숏, 세력 공매도, 세력들이 직면한 악몽입니다. 과거에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면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가격을 누르면 누를수록 실물 은을 필요로 하는 산업계는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며 저가의 실물 물량을 싹쓸이해갑니다. 이것이 최근의 하락장이 그토록 빠르고 강력하게 회복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런던과 뉴욕의 금고에서 실물은 재고가 놀라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은 종이 시장에서의 가격 조작과는 별개로 실물 시장에서의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태양광 산업을 보십시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분석가들은 태양광 패널 효율이 좋아지면서 은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더 높은 효율을 내는 최신 태양광 기술의 탑콘, HJT 셀은 구형 모델보다 훨씬 더 많은 은을 필요로 합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외치며 태양광 설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는 지금, 이는 은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폭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투기적인 수요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비되어 사라지는 수요입니다. 금은 채굴되면 금고에 저장되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산업용으로 쓰인 은의 상당량은 매립지에 묻히거나 재활용하기 너무 어려운 형태로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귀중한 전략 자산을 문자 그대로 태워 없애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공급 측면은 어떨까요? 수요가 폭발하면 공급도 늘어나야 정상적인 시장 원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광산산업, 특히 은 광산산업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은은 대부분 구리, 납, 아연 광산의 부산물로 생산됩니다. 순수한 은 광산은 드뭅니다. 이는 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갑자기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광산을 발견하고 허가를 받고 채굴을 시작하여 실제 금속을 시장에 내놓기까지는 평균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은 가격이 2배가 된다고 해도 내일 당장 새로운 공급이 쏟아져 나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년간의 투자 부족이 초래한 공급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지표면 위, 즉 창고에 쌓여있던 재고들은 지난 몇 년간의 공급 부족을 메우느라 빠르게 고갈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댐에 물이 말라가고 있는데 하류의 물 사용량은 폭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 바닥이 드러나면 그때는 가격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해결이란 가격이 구매자 중 일부가 포기할 정도로, 즉 수요 파괴가 일어날 정도로 높이 치솟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계 구매자들은 포기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가격 상승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늦게 진입한 투자자들과 대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적 펀더멘털은 은 가격의 하단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콘크리트 바닥 역할을 합니다. 투기꾼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삼성, 테슬라, 거대 태양광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자들은 그 물량을 조용히 받아냅니다. 그들은 차트의 지지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뒤의 생산 스케줄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한 V자 반등의 정체입니다. 하락은 매수 기회였고 그 기회는 순식간에 닫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은은 그저 공급이 부족한 또 하나의 원자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구리나 리튬처럼 말이죠. 하지만 은에게는 다른 금속들이 가지지 못한 잠자고 있는 또 하나의 야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산업적 수요가 은 시장의 바닥을 다지고 공급을 갉아먹는 동안 시장의 저편에서는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감정적이며 훨씬 더 폭발적인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바로 은의 화폐적 본성입니다. 산업계가 은을 소비재로 태워 없애는 동안 대중과 투자자들은 서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지폐가 녹아내리는 얼음과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이 식료품점에서, 주유소에서,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느끼는 그 박탈감은 결국 어딘가로 분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듯 그 분출구는 언제나 실물 자산이었습니다. 산업적 수요가 장작을 쌓아 올렸다면 화폐적 수요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성냥을 던지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 즉 퍼펙트 스톰, 이 바로 우리 눈앞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산업은 은을 필요로 하고 사람들은 은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와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가격의 재발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산업적 수요가 공급을 옥죄고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화폐적 수요, 즉 투자자들이 은을 돈으로 인식하고 달려드는 현상은 언제 어떻게 폭발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폭발할 때 은 가격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안고 있는 시한 폭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믿는 은행 예금과 국채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자산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은 시장으로 향하는 좁은 문은 몰려드는 인파로 인해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미 스마트 머니 사이에서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종이 자산에서 실물 자산으로의 대이동 말입니다. 그리고 은은 그 이동의 가장 매력적이고 저평가된 목적지입니다. 왜냐하면 금은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달려가고 있지만 은은 여전히 1980년의 최고점, 심지어 2011년의 최고점보다도 훨씬 아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은이 단순히 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이 억눌려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억눌림이 해제될 때의 탄성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